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TV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7%. 굉장히 낮죠. 어제까지는 9%, 10% 그러는데, 물론 여론조사 이 회사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정이 됐음에도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홍준표 지사는 대선 출마하고 한 7에서 한 10% 정도 나왔었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김진태 이제 경쟁자죠. 김진태 후보가 한 5%에서 한 7% 나왔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가 이제 그 당시부터 상당히 위축돼 있었으니까, 야,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딱 단일 후보가 되면은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최소 15%, 한 20% 이 정도로 가서 당연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3강으로 갈 거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었는데 이 예측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후보가 되면서부터 더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한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지금 쉽게들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안철수 씨 지금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좀 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주로 문재인 쪽에서 이 후보가 단일화되니까 오히려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철수로 지금 넘어간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 보수 쪽에서 야씨 보수 후보가 이거 워낙에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차라리 문재인이라는 아주 너무 좌 성향 강한 후보를 막기 위해서 안철수를 지지하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오늘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문재인 38, 안철수 35, 홍준표 7, 유승민 4, 심상정 3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안철수가 이 문재인의 대항마로 이렇게 해서 보수, 심지어 보수 쪽의 원로들도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철수를 지지하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대체 이 보수의 대표 후보라는 홍준표의 지지율 7%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대선판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번 대선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보수가 더 해볼 수도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사실 다들 지금 제가 볼 때 우왕좌왕합니다. 안철수를 지지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거를 보면 기본적인 지금 보수의 가치나 원칙도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만 다시 좀 돌이켜보면요. 박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이게 아주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지 않았나요? 검찰 수사부터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 JTBC의 태블릿 PC 조작, 그 조작을 드러내지 않는 검찰의 수사 다 이상했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 비정상적인 것들이 대선에도 그대로 덮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판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박 대통령을 만들어낸 보수 진영이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박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또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아예 그 거짓 탄핵 선동에 참여해서, 아니 주도해서, 유승민, 김무성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예 주도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의 목을 치고 이런 짓까지 벌어졌는데 보수가 온전히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 탄핵이 결정나기 전에 제가 이 태극기 집회 때 이제 발언한 게 그 내용인데, 이렇게 뻔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대선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탄핵의 결과로 비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게 무슨 정상적인 대선이라고 우리가 하느냐. 아예 대선을 보이콧하고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로 만들어지는 대통령도 똑같은 절차로 바로 탄핵시켜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 대선을 또 포기하니 뭐 자포자기니 저한테 또 그러니까 아니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 잘못된 대선은 사기 탄핵으로 벌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기 탄핵의 진실을 최대한 알리는 거 말고는 대선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우파 진영이 대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을 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쪽 좀 보수 뭐 어른들 하는 거 보십시오. 다 뭐라 그럽니까? 홍준표로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유승민과 단일화를 하고 심지어 안철수 밑으로 들어가자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철수를 대통령 만들면 우파의 승리예요. 제가 뭐 안철수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사드를 찬성한다고 이제 얘기했다? 보수의 가치가 사드만 찬성해주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 다른 거 그냥 다 넘어가고 나 오늘부터 사드 찬성해. 아 그러면 저 친구는 종북이 아니야. 이거 거의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보수에 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 수준의 문제의식 갖고 있으니까 보수가 이 모양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가지고 물어봐서 아 이거 해줄게요 그러면 와 이 사람 우리 보수 후보다 그거 안 됩니다. 특히 이번 탄핵의 과정에서는요 전 국가 전체 국가의 기능이 모조리 사기에 가담을 해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해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부터 법원, 검찰, 언론 한두 개예요 이게. 이 탄핵을 이 사기를 친 그 세력이 갖다 박아놓은 적폐의 대못을 다 뽑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대권 후보가 있고 그 대권 후보 중심으로 우리가 집권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다 사기 쳐놓고 나 사드 하나만 찬성해. 그게 우리 보수 후보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이 오늘 뭐 3%, 홍준표가 7%. 이거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 지지율 이거 왜 이 모양이겠습니까? 첫째, 유승민 씨는 일단은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뭐 배신을 했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유승민 씨 원래 박 대통령 최측근이었고 물론 좀 사이가 소원해졌지만은 2012년도에도 당연히 유승민 씨는 박 대통령을 도왔고 김무성 씨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대본부장입니다. 그 거기 있는 뭐 하태경이니 김용태니 뭐 다 박 대통령과 같이 일하고 뭐 도움 받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하태경 같은 경우는 뭐 공천 2번 다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은혜를 베푼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한 3년 지나면서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어요. 저렇게 타락하고 부정한 인물인지 몰랐어요. 이랬을 때 국민들 입장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만든 그 대통령 그럼 국민을 속인 거 아니냐 그동안에. 그럼 너희가 이제 이번 대선 때 만드는 대통령 후보 또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자 혹시라도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씨가 어쩌다 대통령 됐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 1년 지난 다음에 김무성, 하태경, 김용태 우리가 대통령 또 잘못 만들었어요. 또 목을 치지 않으라는 보장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박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사람들은 정치적 도의상 이번 대선에서는 완전히 빠져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잘못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만들 자격이 없다. 우린 그냥 봉사하겠다. 저는 바른정당은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봐요. 뭐 바른정당뿐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번 대선판에서 완전히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은 누가 치르느냐? 박 대통령이 지금 거의 마녀가 돼 있죠.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저도 사실 저는 박근혜 캠프에 들어있진 않았지만은 저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문재인 씨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박 대통령을 돕게 됐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는데 기여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낯으로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요? 이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뇌물죄로 무슨 낯으로 대통령을 만드느냐? 하나밖에 없죠. 이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음모다. 이 음모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기 탄핵의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한겨울에 태극기 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냥 박 대통령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영하 10도 때 태극기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8시간 동안. 우리가 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틴 거죠. 제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거는 12월 8일입니다. 지난해. 그 전까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하도 쏟아지니까 자 그럼 탄핵할 사람 탄핵하고 그 대신에 여당 사람들은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니까 당신들은 탄핵하면 안 되고 탄핵할 사람들은 나가서 탄핵하고 그 뒤로 헌재 가서 진실 가리자 이 입장이었다가 12월 8일 날 제가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탄핵 하루 전날이죠. 국회 가결. 그때 제가 성명서 쓰고 해서 탄핵을 멈추라고 난리를 쳤고 12월 14일 날 제가 이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태블릿 PC 조작에. 그걸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당하게 태극기 집회에서 그 언론들이 아무리 음해해도 내 프라이드를 가지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나와서 정말 제가 요즘에 경남 탐기국 분들하고 많이 다니는데 이 창원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오고 우리가 진실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 없이 어떻게 그걸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대선과 연관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진실 가지고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 진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선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어떻게 니네가 만든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니네가 뭔데 대통령 만드냐. 이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탄핵은 완전히 잘못했다고 그건 정면으로 승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당연히 홍준표 씨 그거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면은 홍준표 씨는 이게 애매하게 가서 전 더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탄핵당할 만하지만은 뭐 법적으로는 뭐 탄핵이 아니다. 좀 이상하죠?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어떤 때는 야, 박 대통령 탄핵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이건 자범에게나 해당되는 거다.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또 어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태극기 부대도 좀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고 에이 그래도 뭐 대통령이 뭐 정치는 잘못하지 않았냐? 이것까지 잡으려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이 폭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방식으로는 이 대선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처음부터 이제 판단한 겁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을 설사 찬성을 한 입장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PC 조작부터 고영태 수사 은폐,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문의 오류, 이 모든 절차 이게 간단한 데가 아니에요. 다 검찰, 헌재, 언론,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 기관들입니다. 여기서 저지른 작태에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돼서 다음 대통령 들어오면은 또 이 방식으로 탄핵 안 당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것까지는 우리가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득이 돼야지만 우리 대선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수에서의 대선 후보는 이걸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기 탄핵의 진실을 각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문 집회 보면 알겠지만 PC 조작은 주가 제가 하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부당성은 주로 김평우 변호사가 하고 이 사실관계의 팩트들은 또 우종찬 기자나 뭐 조갑재 기자가 하고 각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사기 탄핵에. 이 전 종목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다니면서 심지어 무슨 뭐 시장 바닥에서 누가 물어봐도 다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이 아니고는 대선판을 못 뒤집는다. 홍준표 씨는 이미 아웃이에요. 이미 이걸로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태극기 신당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신당이 꼭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린 사실은 신당을 만들 때 탄핵을 막아보려고 만든 거예요. 도저히 이
집회 퍼포먼스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한창 임명진이 탄핵을 성공시키려고 막 대못을 받고 있을 때니까 우리는 대권을 창출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당 얘기할 때는 실제로는 탄핵을 기각시킨다는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핵 기각됐으면 지금 대권 안 열리잖아요. 탄핵 기각을 목표로 신당을 만들었는데 우리 예상과 달리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당이 대권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당은 대권 보이콧해도 괜찮아요. 보이콧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예를 들면 홍준표니 지금 뭐 남재준 씨니 찍고 싶은 사람 너희 찍지 마. 그게 아니죠. 신당은 대권에 신경 안 쓰고 당 조직 강화와 정책 개발과 대권 이후를 준비하고 특히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 찍으면 되고 저는 그렇게 가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홍준표 씨가 추락을 하니까 자 그럼 우리라도 나서야 되냐? 그럼 좀 나서는 거 논의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당원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벤처신당이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그럼 벤처면 계속 영세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벤처를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벤처는 대기업 밑에서 하청 받아먹고 이런 거 안 하고 실제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벤처입니다. 당연히 우리 신당은 대권을 만드는 게 목표죠. 이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대권에 우리 의무가 없다는 거고 다음 대권, 다음 총선, 다음 지자체 우리 당연히 메이저 정당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게 벤처죠. 테헤란로 가서 한번 벤처 기업들 다 물어보세요. 평생 이렇게 매출 10억짜리로 살고 싶냐? 다 10조, 20조 꿈꾸죠. 저는 그 뜻을 얘기한 건데 벤처라고 했을 때는 핵심 기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이 기존 제도권, 그러니까 대기업도 갖고 있지 않는 자기만의 핵심 기술이 없이는 벤처 성공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기 신당, 새누리당의 핵심 기술이 뭡니까? 다른 정당보다 우리가 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건 뭐 있어요? 정강정 대변인이 오늘 이제 성명서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 돈 내는 진성당원 10만 명, 그거 통합진보당도 원래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게 경쟁력이라고 보진 않고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남들이 모르는 그 언론에 의해서 눈과 귀가 멀어서 다른 국민들, 다른 정당 당원들, 다른 지지자들이 모르는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 가장 최고 경쟁력이니까 그걸 주무기로 대선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자 그거와 좀 차원이 달라요. 박 대통령 명예는 나중에 결과로서 얻어질 것이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에 문재인 정권, 안철수 정권 들어왔을 때 그 정권이 끔찍한 게 아니고 사기 탄핵을 벌인 세력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또 다음 정권이 올라와 사기 탄핵 세력이 하나도 심판 안 받았는데 또 어떤 짓을 벌일 줄 압니까? 다음 정권은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이거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망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들어오니까 뭐 좌판이 까봐준다? 아니죠. 내각제 개헌 세력이 또 중간에 있는데 탄핵을 시키겠다? 우리가 뭐 어떻게 탄핵시키냐? 우리가 탄핵시키는 게 아니죠. 내각제 개헌 세력이 탄핵시키는 거죠. 반대로 또 문재인의 이 좌파 세력? 내각제 세력하고 또 한따까리 하는 거죠. 서로 사기치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바로 사기 탄핵에 대한 진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우리 당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놓고 들고 가서 홍준표 씨 뭐 지지율 낮네요. 뭐 7%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만 넘어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박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언론의 눈과 귀가 멀어서 탄핵을 찬성하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원래 우리 보수 국민들에게 야, 그 박 대통령은 좀 잘못은 했지만은 정말 야, 이거는 정말 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냐. 헌재나 검찰이나 JTBC가 그렇게까지만 설득이 되면은 우린 다시 한 20%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명망가를 모셔오자. 남재준, 안대희. 저는 이거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왜 창당을 할까? 그런 명망가를 모실까 봐. 명망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기 탄핵의 진실이라는 원천 기술을 국민들에게 가장 정확히 설명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명망가가 왜 필요해요, 명망가가? 특히 남재준 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뭘 알아요, 이분이? 고영태 사기극을 합니까? 태블릿 PC 조작을 합니까? 이건 태극기 집회와 함께 겨울을 보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정광용 이제 사무총장이 조원진 의원에게 와달라 그러는데, 저는 조원진 의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명망가를 모셔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조원진 의원은. 그냥 우리 태극기 동지. 저와 같이 가장 진실을 많이 하는 우리 동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전혀 다르죠. 안대희 씨나 이 남재준 원장 들어오는 거나. 저는 그런 분이라면 들어와가지고 우리 당을 상징해서 충분히 대권 후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분이라면은. 물론 그것도 뭐 절차는 따라야 됩니다. 공당이니까. 그렇게 해서 언론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당원 전체가 바닥에서 뛰고 유튜브로 뛰고 페이스북으로 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을 널리 알리는 것만이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언론이 다 막아버리고 시간이 없다 어떡할래? 아니 그래서 어렵죠. 제가 언제 이게 쉽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예 차라리 보이콧하자는 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선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다. 이 정상적인 방법. 이 정통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없지. 다른 잔머리. 홍준표와 유승민을 단일화한다거나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지금 뭐 지지율만 봐도 안 되는 것 뻔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원로들이 안철수를 밀자. 아, 저 정말 참담합니다. 아, 안철수를 밀자. 야, 진짜 우리 보수에서 지금까지 안철수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뒤집고 사드 하나 찬성했다고 안철수를 밀자. 그러면 안 되죠. 이번 대선 한 번만 가지고 보수 운명 결정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권은 사기 탄핵임을 입증하고 집권하지 않은 정권은 바로 무너집니다. 탄핵 세력에게 바로 무너져요. 안철수요? 안철수가 집권한다 칩시다. 국회에 개파 하나 있습니까? 한 5명도 안 될걸요? 국회의원? 295석이 반 안철수인데 그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안철수 같은 거 탄핵시키는 거 한 달이면 끝납니다. 오히려 문재인은 좀 세력이 있으니까 좀 더 버티겠죠. 그거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권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되고요. 안정적인 정권은 우리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면서 집권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우리 당의 성명서를 보니까 한번 대선에서 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해보는데 쓸데없이 그 옛날 자유한국당 방식으로 어디서 명망가 데려와라. 저는 그런 분들 좀 당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벤처 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그냥 홍준표 밑에서 노예하는 게 맞죠. 우리의 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후보, 잘 알릴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로 가지고 정면으로 승부하면은 저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한 10% 된다고 봅니다. 근데 명망가를 끌고 온다? 0%예요, 0%. 10% 이길 가능성 별로 없죠. 하지만 0%는 제로거든요. 그거보단 낫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려면은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시간을 갖고 뭐 역량을 키워서 대선 이후를 준비하던가. 근데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뭘 하든 우리가 할 일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일요일날 봉화마을 2차 고량숙 뇌물 집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선을 하든 안 하든. 고량숙 뇌물 박 대통령 뇌물 하나 안 먹었다는 거 얼마나 손쉽게 입증하는 퍼포먼스입니까? 그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대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